다음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중학교 때는 우리가 절대평가제였어요. A, B, C, D, E 90점 넘으면 A, 80점 B, 70점 C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혼용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개정교육과제에 따르면 교과는 크게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전문교과 1은 특목고, 2는 특성화고등학교예요. 그럼 일반 인문계고등학교는 보통교과에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보통교과는 다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선택과목 다시 일반 선택, 진로 선택되어 있어요. 공통과목 주로 1학년 때 배우고 선택과목은 주로 2, 3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이 돼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소위 자동봉진이라고 이걸 일주일당 4시간. 요거 30시간, 요거 4시간 해서 주당 34시간의 수업을 배우게 돼 있어요. 질문 중에 자율 동아리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이 많이 있던데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는 정규 교육 과정 내에서 활동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 동아리는 정규 동아리 활동이 아니에요. 정규 수업 시간이. 학교 수업 일과 마치고 자유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 바뀌면서 30자밖에 못 쓰게 돼 있어요. 생활기록부에. 반면에 정규 동아리는 500자까지 쓸 수 있어요. 선생님이 500자 써줄 수 있는 거하고 30자 써주는 거라면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500자 써주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자율 동아리에 큰 관심보다는 정규 동아리를 얼마나 내실 있게 할 수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꼭 명심하시고 정규 동아리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정교육과 이수단위를 안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통합과학 요까지가 우리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들인데 기본 과목수예요. 공통과목. 그 다음에 이 더해가지고 필수로 총 요 과목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체육 10단위, 음악과 미술이 10단위, 교양 과목이 16단위 합해서 94단위 이렇게 듣게 되어 있어요. 요 국어, 영어, 수학, 사학이 1학년 때 기본 과목, 기초 과목이고 사회과학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단위, 그 다음에 그래서 총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고등학교 총 94단위는 의무적으로 똑같이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나머지 86단위 여기 보시면 요 86개 일반계가 선택과목,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을 배우고 그래서 총 204단위를 우리는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서 있는 교과군이에요. 우리는 이 과목 고등학교에서 이 과목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개설이 되고 이 과목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보통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공통 과목은 의무적으로 다 1학년 때 듣게 되어 있고요. 2학년 때 가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들은 수능 과목이에요. 여기 물리2, 화투, 생투, 지투 요 4개 다 수능 과목입니다. 조금 잘못 표시가 됐네요. 요것들은 수능 과목. 여기 일반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은 등급이 나와요. 상대평가 1등급부터 9등급까지고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로 절대평가. 80점 넘으면 A, 60점 이상이면 B, 60점 이하는 C 이렇게 평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 산출 방법을 보시면 공통 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거는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석차 등급이 나와요. 즉 1등급은 4%까지 2등급은 11%까지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오는 상대평가이고요. 진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로 등급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원점수와 평균은 나오지만 표준 편제가 제공이 안 되고 A, B, C 성취도 분포 비율만 나와요. A, B, C 몇 프로씩인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학생이 이 시험 친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 중에서 얼마나 우수한지 아닌지가 판단하기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다 우수한 학생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1등급은 4%, 2등급 11%, 9등급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이게 상대평가로. 아마 중학교 때 이런 걸 생소하고 참 못 들어봤을 건데 고등학교 오면 내신 성적이 상대평가로 나온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과 체육 예술 과목은 중학교 때처럼 나오지만 A, B, C 3단계로만 나온다. 여기 있는 절대평가 고등학교 5단계는 이 과목의 옆에 되는 건데 고교 학점제 때문에 나와 있는 거고 대학 갈 때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알아야 될 건 등급과 A, B, C 요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내신 성적을 한번 이렇게 내봤어요.
내게 되면 아까 교과 전형은 이 내신 성적들을 등급과 ABC를 다 합한 걸 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될 건데 그럼 대학마다 이 교과 성적을 내는 방법이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고려대 같은 경우에 전과목, 국어, 영어, 수학 보면 전과목을 다 보는데 1학년 때 거 20, 2학년 때 거 40, 3학년 40, 20, 40, 40으로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중치가 있단 말이죠. 중앙대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인문계열,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볼 건데 통틀어서 100으로 보겠다. 부산대는 국영수, 사과를 볼 건데 20, 40, 40으로 보겠다. 동아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따로 볼 건데 12과목만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과목의 내신 성적이 전 과목을 볼 때는 3.72등급이에요. 근데 국영수, 사과, 각 3개 12과목 보면 3.15가 나오고요. 국영사과 8개는 3.2. 전과목 상위 8개만 볼 때는 1.917이 나와요. 그러면 이 내신이 몇 등급이니 물었을 때는 저 몇 등급이라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틀린 거예요. 저는 부산대 기준, 서울, 고려대 기준, 동아대 기준 몇 등급이냐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누가 1등이냐가 쉽게 구분될 수 있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누가 1등인지는 대학마다 혹은 전형마다 수시냐, 논술이냐, 종합이냐, 정시에 따라서 1등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즉 1등이 여러 명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나는 우리 반에서 몇 등인가요? 물으면 무슨 전형으로 몇 등, 어느 대학 기준으로 몇 등 다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평균적으로 잘하는 학생들이 다 잘하는 게 맞겠지만 아까 8과목 보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3333 받는 학생보다 14, 14, 14 이렇게 받는 학생이 더 우수한 성적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마다 보는 내신 성적 방법 유형이 다르다. 그래서 내 성적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이건 대학 수학능력 시험 출제 범위인 거예요. 우리는 아까 교과 전형에도 수능, 논술, 종합, 수능성 다 수능이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수능이 매우 중요한 대학 입시의 지표입니다. 보시면 2020년도 수능, 지금 대학교 들어간 선배들, 2021은 현재 고3 학생들, 2022와 2023은 같아요. 2023 우리들은 이렇게 돼요. 보시면 이 학생들은 2009 교육과정 하에서 시험을 쳤고 수학은 가나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그다음에 선택 과목이 없었어요. 반면에 2021 수능, 지금 고3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 선택과 없이 가나가 분리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면서 수능이 선택형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국어도 선택, 수학도 선택. 그래서 1학년, 2학년, 현재는 이제 3학년과 1, 2학년이 수능 형태가 다르다 보시면 되겠죠. 이 공통과 선택이 무슨 의미냐면 가나형은 가 따로, 나 따로 점수를 따로 각각을 냈었지만 선택형에서는 수학 1, 2가 공통이 되고 선택을 3과목을 하지만 점수는 100점 만점에 한 줄로 세워요. 그래서 공통과목 75점, 수원, 수트 75점, 그다음에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택 1해서 25점. 그거를 점수를 보정값을 줘가지고 표준 점수를 한 줄로 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어도 마찬가지로 독서 문학이 75점 똑같고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선택을 해서 25점을 가지고 선택 과목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능 성적표예요. 여러분 이 성적표는 고3 되어서 6월, 9월 모의고사가 되기 전까지는 아마 보기 어렵겠지만 수능 성적표를 받은 수능 성적을 치고 성적표를 받은 이렇게 나와요.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만 나옵니다. 반면에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이 다 나와요. 국어, 수학은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뭘 찾는가가 표시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수능 시험을 이제 중요한데 내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가를 수능 때까지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연합학력평가 시행 일정이에요. 연합평가가 또 19일에서 일주일 연기돼가 26일이라는 말이 있던데 어쨌든 3, 6, 9, 11월에 1학년, 2학년 때는 내가 전국 단위 시험을 쳐봐서 내 전국
그래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보고 내가 강점인 과목이 어떤 게 있고 부족한 과목이 어떤 게 있는 걸 확인해 보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3학년 되면 3, 6, 9, 11, 17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수능까지 이렇게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모의고사 성적표를 이제 아직까지는 안 봤을 건데 3학년 3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게 될 거예요. 모의고사 성적 받으면 그냥 점수가 몇 점인가 볼 게 아니고 이런 걸 분석을 다 해봐야 돼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 탐구를 치게 되면 아까 원점수가 나오고 표준점수가 나온다 했어요. 원점수를 0에서 200점으로 놔두고 100점, 딱 중간의 라인을 100점에서 몇 점을 받는가인데 어쨌든 요거는 자동 계산되어져 나오고요. 표준점수가 나오고 그다음 100분위가 나와요. 100분위는 100%가 제일 잘한 거예요. 100%면 전국 1등. 그럼 이 97.90이라면 1000명 중에서 23등 정도 했다는 말이 아주 잘하는 학생이겠네요. 그 다음에 등급 4% 안에 들었단 말이겠죠. 이렇게 1, 2, 1, 2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국어, 수학, 영어에서 내가 어떤 걸 맞고 틀렸는가를 나오는 거예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수학을 잘하는데도 이해와 추론 부분이 좀 틀렸고 문제 해결 틀렸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면 더 점수가 우수하게 나올 거다 이 말일 거고, 요거는 국어, 수학, 국수가가 보통 보시면 99%, 전국에서 상위 1%에 든다. 아주 우수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성적이 어느 정도 등수되는가, 내가 전국에서 몇 프로쯤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수학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E는 하위 20% 미만이 맞출 수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 100명 중에 20명도 못 맞춘단 말이니까. 반면에 B 같은 경우에 60% 이상이 맞추는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맞추는 거예요. E를 맞춘다고 너무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오히려 이런 과목들을 B 수준을 못 맞춘 거겠죠. 이런 학생을 보면 4점짜리 하나 맞추려고 3점짜리 3개를 날리면 9점을 날린 거잖아요. 그러면 성적은 상대평가이고 절대 점수가 높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학생은 시험을 좀 잘 못 친 거죠. 오히려 이거를 덜 중요시하고 이걸 더 집중해서 풀었다면 성적이 더 잘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난이도 높은 거에만 몰입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먼저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학생도 보시면 이 맞춘다고 오히려 쉬운 걸 틀렸으니까, 그죠? 이거 안 맞추고 요거와 요걸 더 노력을 했었다면 더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A, B, C, D 난이도를 보고 내가 어디가 더 부족한지, 그다음에 어떤 걸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라는 거를 주의 깊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입 로드맵입니다. 학생부 종합을 중심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수시 때는 교과, 종합, 그다음 정시는 수능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했을 건데, 교과 전형은 내신 공부는 열심히 해서 내신만 잘 나오면 돼요. 근데 종합 전형은 아까 내신뿐만 아니고 학교 생활 전반을, 그게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것이고 그 전반을 평가한 데 있으니까 생활기록부를 관리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수능까지도 중심을 봐야 될 거예요. 1학년 때는 진로범위 탐색기, 1학년 때 우리 진로 디자인 학기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내가 어느 계열로 갈 것인지, 어떤 직업 적성이 맞는지를 진로 선생님이나 혹은 담임 선생님과 충분히 의논해 보면서 자연계열 트랙을 탈 건지, 인문계열 트랙을 탈 건지, 공학 계열로 갈 건지, 생명과학 계열로 갈 건지를 생각해 본 시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내에 다양한 활동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전인적 교과학습 다양한 비교과 활동들을 역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진로를 명확하게 한 때보다 내가 어떤 진로가 나와 더 맞는가를 진로 탐색하는 시기니까 다양한 활동들도 해보는 걸 필요해요. 반면 2학년 때 올라가면 진로를 결정해야 되겠죠. 특히 뭐 지금은 문과, 이과가 없어졌지만 인문계열 트랙, 자연계열 트랙, 다양한 트랙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어떤 트랙으로 내가 지나갈 것인지, 그래서 생활기록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할 것인지, 내 진로에 어떤 과목이 맞는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따라서 공부를 쭉 해나가야 될 거고요. 3학년 올라오면 이제 이런 활동들에 대한 정리 시기, 수시를 준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다면 서류, 자기소개서 준비 등등을 해나가야 될 거고, 그러면 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시 때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수시 때 쓸 필요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정시 때 내가 이 대학을 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려면 모의고사 공부,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시,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해가면서 서류 준비해 나간다. 주요 교과 내신 관리와 비교과 활동 수행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수님들한테 물었어요. 2015 계획적 교육과정에서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뽑을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교수님들이 이렇게 했어요. 주요 과목 성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즉 교과 성적. 인문계열이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다음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중요합니다. 독서, 배려심, 인성이겠네요, 여기는. 그다음에 어떤 과목을 배웠고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가. 성취도가 어떤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교과 성적하고 수능이 1순위, 2순위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강조했듯이 교과 성적과 수능이 대학 갈 때 중요한 평가 잣대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교수는 마찬가지로 이야기했네요. 그래서 교과 성적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여유 있는 시간 동안에 충분히 고민을 하고 연습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로 및 진학 정보 찾기. 지금 시간적 여유가 조금은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어느 진로를 할 건지 어떤 게 더 도움이 될 건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어디가 추천드려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 등등에서 어디가 치면 이 사이트가 안내돼요. 그럼 여기 들어오면 진로정보, 대학학과 전형, 성적 데이터 나와요. 진로정보 여기에 내가 가고 싶은 뭐 간호학이면 간호학, 경제학이면 경제 치면 그런 거에 대한 엔터를 탁 치면 그런 거에 대한 직업 분류가 전부 다 나와요. 연봉이 얼마인지, 어느 계열로 가는지,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그게 나왔으면 그럼 이제 이 진로를 가기 위해서 어떤 대학 학과가 있을까? 여기 또 클릭하고 누르시면 대학 학과 정보가 다 나와요. 그 클릭하면 이 대학, 이 과를 가려면 내신 성적을 얼마가 돼야 되는지, 수능 성적이 얼마가 되는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쭉 따라가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내신 성적, 지금은 아직 안 되겠지만 내신 성적이 나오면, 모의 성적이 나오면 이 어디가 사이트에 저장을 해놓으면 내가 그 성적 클릭해가지고 대학을 찍으면 이 정도 성적으로 내가 갈 수 있다 없다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해 주니까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대학 입학 홈페이지.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각 대학들은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가면 선택 과목 안 돼서 어느 과목을 선택하면 우리 가운데 좀 좋습니다. 우리 과는 이런 학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오려면 어떤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학과 분류된 우리 학교 이런 학과들이 있고 이런 과목들은 이런 학과 이런 과목들을 배웁니다라고 분류가 전부 다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전공이 있는지 전부 다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 각 대학마다 이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내가 희망하는 대학이 어딘지를 선정을 하시고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그 대학 간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진학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리시고 부산 진학 길마중 모바일 상담 밴드입니다. 밴드에 부산 진학 길마중 치시고 들어가셔서 다양한 질문들을 말씀하시면 선생님들이 약 40분이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대학 대입공강 똑똑톡 지금 제가 이거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진학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대입공강 똑똑톡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지사항 또 보시면 다양한 대학 진학에 대한 공지사항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